일단 페이지 몇 쪽? 8쪽이니까 이게. 8쪽. 물질의 특성. 물질 특성. 자, 일단 먼저 책 첫 페이지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게. 물질의 특성이다. 성질 중에서 독특한 성질. 이걸 합해서 특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독특하다. 다른 애들은 그런 거 아니죠. 나만 그런 거 갖고 있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어떤 거냐면, 물질의 종류를 구별 가능하게 구별하는, 물질의 종류를 구별하는 성질.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겠다. 딴 애는 그런 거 안 지닌다. 내만 그런 거 지닌다. 근데 있잖아. 중요한 게 여기서 물질의 종류를 구별한다는 얘기는 양에 따라 달라지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돼. 예를 들어서 특정한 조건에서는 특정 값을 지닌 거야. 딴 때는 달라지더라도 특정한 조건의 특정 값,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은 4도씨 물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밀도가 1g per ml인 거야. 요건 이따가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온도가 달라지면 좀 변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특성은 항상 그 값이어라가 아니라 온도나 압력 이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조건에서는 그 값을 지니더라. 됐지? 그러면 일단 특성은 종류 구별하는 거다. 특정 조건에서는 특정 값을 지니더라. 세 번째 특징이 중요한데, 양에 관계 없다. 양에 관계 없다. 무슨 얘기냐? 한국인 좋아하는 라면. 하려면 일단 물을 끓여야 되지. 물은 몇 도씨 되면 끓는다? 100도씨가 되면 끓는다. 그런데 양이 많아도 양이 적어도 무조건 100도씨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서 끓는 점. 물질의 특성이 되는 것 같다. 그럼 끓는 점이 있었으니까 녹는 점이거나 어는 점도 특성이 될 것 같은데,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값을 지닐 거다. 같은 종류라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밀도. 이제 중2 때 중요 포커스. 밀도, 용해도. 이게 특정 값이다. 혹시 봐서 그렇지만 밀도, 용해도 이런 거 숫자로 나올 거거든. 그리고 단위가 있을 거니까 일단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끓는 점, 녹는 점, 점점점 됐지만 이건 특정 온도거든. 아까 봤을 때 특정한 조건은 특정 값이라 그랬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특성이 아니다. 특성이다 구분해야 되는데, 특성이다 되는 것 중에서 이것도 있다. 맛, 냄새, 속감. 설탕은 하얀데 만지면 끈적끈적해. 그런데 소금은 만지면 정말 부드럽게 갈아도 싹 미끈하지 끈적끈적하진 않아. 이렇게 되니까 촉감도 좀 차이가 있고, 맛이나 냄새나 색 이런 것도 물질을 구별하는 성질이 된다. 특성이 된다. 그럼 누구는 특성이 아니냐면, 자, 그럼 이게 다 특성이 돼? 다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다. 맛, 냄새, 촉감, 색 다른다. 중요한 거 양하고 관계없다 하는 거. 요거 되게 중요. 양하고 상관이 없다. 종류를 구별할 수 있더라.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보자. 특성 아닌 거. 질량, 크기, 부피, 길이, 온도, 농도. 이런 거 특성 되겠나 안 되겠나? 야, 니하고 내가 키가 똑같거든? 그럼 네가 우리 엄마 딸이고 내가 너가 엄마 딸이고 이거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크기, 부피, 그리고 학생들이 착각하는 온도, 농도. 얘들 특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10% 소금물도 있고 10% 설탕물도 있거든. 농도 같다고 해서 같은 물질이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겠지? yes, 이런 게 있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쌤이 요건 참고로 한 번만 이야기할까? 참고로. 질량. 질량이 다른 말로 뭐? 고유한 양. 질량은 고유한 양이더라. 그래서 요거의 단위를 뭐 쓰다? 그램을 쓰거나 킬로그램을 쓴다. 이제 키로 할 때 요 소문자 킬로그램을 쓴다. 혹시 근데 1kg은 몇 그램? 1000g. 1kg은 1000g.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킬로가 1000이래. 킬로가 1000. 됐지? 그래서 이것도 같이 쓰자. 참고로 질량은 고유한 양이다. 고유한 양이란 게 다른 말로 장수하고 상관이 없어. 장수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 예를 들어서 지구에 있던 거 달에 들고 가도 똑같이 나올 거다. 질량, 고유한 양. 그럼 이 얘기 한번 할까? 부피. 부피는 차지하는 공간, 크기.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다.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다.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단위로 뭐 쓸 거냐면, 선생님 옛날에 좀 헷갈려가지고, 부피 단위가 밀리리터 이렇게 썼거든. 이건 이렇게 쓴단 말이야. 밀리리터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그때 L자, 멋있어 보이게 이렇게 썼거든. P자 닮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외웠어. 부피 단위가 밀리리터. 그럼 밀리리터 말고 리터도 있지. 근데 1리터는 몇 밀리리터? 큰 우유. 1리터는 1000ml. 1000ml.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밀리가 뜻이 뭐냐면 1000분의 1. 1000분의 1. 요거 환산 가능해야 되고.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온도는 지금 얘기는 딱히 안 할게. 부피, 질량 요 정도까지만 일단 이야기를 하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상태. 상태는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이야기했던 거 있지? 고체, 액체, 기체 했던 거 한 번만 체크를 하자면 일단 상태 변화에 대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바뀔 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 경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만 이야기할게. 상태 변화에 대해서 이게 뒷단원 다음에 필요할 건데 이렇게 가르치기 뭡니까? 온도. 이쪽에 되면 온도, 도시 높아질 거다. 그럼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녹는 점과 버는 점이 같고 더 높은 온도가 끓는 점일 거다. 끓는 점일 거다. 그러면 녹는 점보다 더 낮으면 고체 상태. 그리고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으면 액체 상태. 끓는 점보다 높은 데 있으면 기체 상태가 될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을 생각해 볼게. 물은 녹는 점 어느 지금 0도씨거든. 그리고 끓는 점이 100도씨야. 25도씨는 물은 이거 사이에 있잖아. 25도씨 물은 액체겠지. 영하 40도씨 물은 얼음이 됐겠지. 이거보다 낮으니까. 맞지? 영하 40도씨 돼버리면 이게 얼음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됐지?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했다.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큰 2번. 밀도라는 얘기를 할게요. 밀도. 도자로 되면 일반적으로 값으로 표현할 거야. 예를 들어서 온도도 농도도 단위가 있고 퍼센트 또 뭐 도씨 이렇게 그러면 숫자로 이야기할 건데 밀도는 이 밀자가 뭐냐면 빽빽할 밀자, 빽빽한 정도, 빽빽한 정도. 자, 어떤 물질이 빽빽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땡미.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공식 유도를 한번 할게. 공식 유도. 과학은 항상 요 조건이 있거든. 공식 유도. 첫 번째, 크기가 똑같대. 크기는 똑같은데 질량이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대.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 두 개는 크기는 똑같다. 근데 이게 질량이 좀 크대. 왜 그러냐? 알맹이가 빽빽하게 들었으니까. 알맹이가 몇 개 없었으니까. 그러면 질량이 큰 게 더 빽빽하나 덜 빽빽하나? 질량이 큰 게 두 개 중에 더 빽빽하지. 그치? 그럼 요게 질량이 큰 게 더 빽빽하다. 한국말 이런 말 빽빽 이런 글씨 없는데 더 빽빽하다. 그럼 더는 크다 느꼈지. 빽빽한 정도 밀도니까. 아, 밀도가 크다. 질량이 큰 게 밀도가 크다. 무슨 말이야?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 되겠나? yes. 그 다음 하나 더. 두 개가 질량이 똑같대. 질량이 똑같은데 하나는 되게 작대. 하나는 되게 크고. 아니 무게가 똑같은데 질량이 똑같은데 얘는 크기가 되게 작대. 그럼 안에 촘촘하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얘는 엉성하게 들어있고. 맞지? 그래서 그럼 질량이 똑같은 거는 아무래도 빽빽한 거 부피가 크다 작다? 부피가 상당히 작더라. 빽빽하단 말은 밀도가 크다는 얘기지. 그치? 밀도가 큰 게 부피가 작다고. 그럼 비례 반비례. 요즘은 반대제. 반비례제. 질량이 크니까 밀도가 크더라. 부피가 작으니까 밀도가 크더라. 그러면 결국은 여기도 밀도가 들어가고 여기도 밀도가 들어갔지. 밀도로 묶어낼까? 응. 밀도는 어디 비례할까? 질량에는 커질 때 커지니까 비례. 부피는 작아질 때 커지니까 반비례. 그래서 비례한다. 부피분의 질량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과학자들 진짜 싫어하는 게 비례한다거든. 등호로 써더라고. 등호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밀도 혹시 density 밀도는 부피 볼륨 분의 질량 매스 m 그렇게 써도 돼. 볼륨 매스 수학하고 발음 비슷하지 그지? MASS 된 건데 자 그럼 상대가 크니까 밀도의 단위는 질량의 단위가 위에 부피가 단위가 밑에. 예를 들어서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램 퍼 밀리리터. 물론 뭐 킬로그램 퍼 리터 이런 거 다 된대. 위에가 질량이고 밑에가 부피면 된다. 조심해야 되는 거 요거 제곱이야 세제곱이야? 세제곱이었어 부피니까. 혹시 너희들 요거 세제곱 센티미터 밀리리터하고 크기 같은지 알아? 1 세제곱 센티미터 1 밀리리터 1cc. 우리 약 먹을 때 약 숟가락 옛날에 이런 식으로 돼서 숟가락 있는 거 있었지 그지? 약 숟가락. 여기 보면 어떻게 5ml 또는 5cc 이렇게 돼 있거든. 약국에서 먹을 때 5cc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다 똑같은 말이야. 어떻게? 이게 세제곱 센티미터면 이건 여담으로 들으면 되는데 가로도 세로도 높이도 다 1cm씩인 거야. 1cm, 1cm, 1cm. 그러니까 1 세제곱 센티미터지. 그게 큐빅 센티미터에서 1cc. 굳이 안 적어도 되고 너희들한테는 평상시에는 cc를 쓰는데 과학책에서는 이거 두 개로 밀리리터다 세제곱 센티미터다 같다. 보통 액체 이야기할 땐 요거 얘기 잘하고 고체 이야기할 땐 세제곱 센티미터 얘기 잘하고. 가능하겠나? yes. 그래서 아마 물을 때 단위가 얼마인가 이렇게 물을 거라.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밀도에 대한 정의, 공식 유도를 했다. 공식 유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밀도는 빽빽한 정도다. 그럼 우리가 저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저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다. 됐지? 자, 두 번째. 그럼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밀도가 크다, 작다가 어떤 의미일까요? 공식 유도가 동그라미 1번이었으니까. 2번에, 밀도가 크다. 밀도가 작다. 얘들의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된 거지. 쉬운 얘기로 단위 부피당 질량. 밀도 이렇게 쓴다. 단위 부피당 질량. 요 말을 꼭 기억을 해야 돼. 단위 부피당 질량. 얘는 단위 뭐뭐당 이 말은 이게 분모라는 얘기거든. 분모. 그럼 뭐 분의 뭐? 부피당 질량이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다. 얘는 혹시 뭐 나누기 뭐? 질량 나누기 부피가 부피 나누기 질량인가? 선생님은 헷갈리면 2분의 1을 썼던 것 같아. 1 나누기 2겠나? 2 나누기 1이겠나? 1 나누기 2 해야지. 아, 0.5 나왔던 것 같거든. 그래서 질량 나누기 부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해. 헷갈리면 2분의 1 써서 아 이거 1 나누기 2 하더라. 분자 나누기 분모. 이렇게 그래서 이거 누구를 누구로 나눈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 거야. 빨간색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이게 밀도다. 됐지?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밀도가 작다 크다. 그럼 똑같은 부피당 질량인데 이거 작다 크다 의미를 아직 얘기 못했지, 그지? 이거 다 밀도를 이야기했고, 그러면 밀도가 작다 크다는 자 이렇게 보자. 선생님이 찰랑찰랑 물에다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부력 이런 거 이야기했단 말이야. 혹시 탁구공 넣으면 어떻게 될까? 써있을까? 골프공은 깔아앉을까? 그치? 야, 탁구공하고 골프공하고 사이즈 거의 비슷하잖아. 그럼 어느 게 무겁더노? 골프공은 무거웠어. 그치? 아, 그러면 이게 골프공인데 이게 탁구공인데 우리가 봤을 때 아, 뜬다? 이게 밀도가 작다. 아니, 텅텅 비었다. 밀도가 작다. 다른 말로 가볍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다. 그럼 반대도 적을까요? 안 적으려고? 깔아앉는다. 무겁다. 밀도가 크다. 됐습니까? 됐어.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항상 과학에서는 공식이 나오면 그래프가 있거든. 공식이 있으면 룰이야 이거는. 공식이 있으면 그래프가 있더라. 근데 그래프 나오면 뭐 조회해야 되냐면 x, y 성분을 갖다가 주의해서 잘 읽어야 돼. 한번 볼까? 좀 크게는 안 그렸는데 이게 부피, 질량. 반대로 여기 질량, 부피라고 할 수 있는 거라. 질량, 부피 이렇게. 그럼 잠깐만 우리 부피나 질량 알면 반드시 공식 떠올려야 된대. 뭐는? 귀찮아서 안 되겠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밀도. density. 그래서 D 해도 되고 부피, 볼륨 안 어렵잖아. TV 볼륨 똑같은 얘기래. 그래서 그것도 됐고 질량 M 이렇게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럼 부피분의 질량? 그럼 여기 건 기울기가 뭐지?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이니까 이게 기울기가 밀도가 되겠지.
이거는 기울기는. 그럼 아래 위로 바뀌었으니까 밀도분의 1이 될 수도 있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 얘기는 할게. 거의 가로축의 부피를 줘. 99%는 이렇게 주셔. 세로축의 질량. 질량의 단위는 그램. 부피의 단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라서 밀리리터거나 세제곱센티미터거나 이렇게 나올 거다. 근데 이게 좀 기울기 이야기하면 사실 이렇게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선으로 안 나온다. 이 단어는 점으로 나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게 선생님 지금 일부러 점을 하나, 둘, 세 개를 찍었거든. 근데 이게 물질이 두 가지란 거야. 왜 그랬느냐? 원점 연결했을 때 쫙 이게 같은 직선에 있으면 이게 밀도가 같은 거야. 이랬나? 이게 그림이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점이 세 개라고 해서 세 가지 물질이 아닌 거라. 물질이 두 가지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얘들 부피, 질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 이게 1, 2, 이게 2, 4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부피분의 질량 1분의 2, 2분의 4니까 같은 거지. 그럼 밀도 누가 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기울기가 밀도지. 기울기라고 해서 반드시 원점을 연결을 하고 원점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밀도를 비교해라. 밀도를 비교해라. 어떻게? 누가 제일 커? A가 제일 크고 B와 C는 밀도가 같다. 됐나? 그러면 B와 C는 밀도가 같으니까 같은 물질이다. 물질이 몇 가지인가? 두 가지. 얘들 밀도가 같다. 같은 물질이다. 이게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 근데 B, C가 왜 같은 물질인지 증거돼 이렇게 된 거야. 왜? 왜 같다 하지?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인 밀도가 B와 C는 물질의 특성인 밀도가 얼마로? 부피분의 질량이지. 1분의 2제. 2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로 같다. 혹시 서술형 나오면 같은 특징을 물어라는데 이렇게 값들이 있지. 값들이 있으면 이렇게 적어줘야 돼. 그냥 밀도가 같다가요. 밀도가 얼마의 값으로 같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다. 이랬나? 서술형 나오면 BC가 여기서 같은 물질이라는데 왜 같은 물질인가요? 특성이 되는 밀도가 얼마의 값, 단위까지 다 적어주고 그거로 같기 때문이다. 이해되겠지? 예스. 자, 그러면 선생님 일단 밀도에 대해서 첫 번째 밀도의 정의 그리고 공식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럼 밀도는 우리가 봤을 때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러면 크다, 작다,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 가볍다, 무겁다 의미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냉방기 켜면 찬 공기, 밀도가 큰 게 아래로 오고, 난방기 켜면 우리나라 한국은 온도를 좋지. 딱 데워진 위로 싹 올라가잖아. 근데 온풍기는 위에서 더운 바람 나와봤자 잘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안 내려와서 발은 시렵고, 위에는 머리는 갑갑하고, 이렇게 된 거.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세 번째, 일단 밀도 공식 얘기했지, 그지? 네 번째, 밀도는 일단 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까 혹시 이런 얘기했어. 특정 조건에서 특정 값이라 그랬지. 온도, 압력에 따라 변한다. 왜 그러냐면 온도 압력이 달라졌더니 부피가 변해.
질량은 그대로인데, 질량은 그대로. 그러나 부피가 때로는 심지어 상태도 변화하더라. 상태가 변할 때도 있다.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변할 때도 있더라. 그래서 한번 보자. 그럼 예를 들면 첫 번째, 정말 중요한 예외가 뭐냐면 물인 거야.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내일 한 H2O지. 혹시 부피가 똑같은 질량인 부피가 누가 제일 클까? 수증기가 제일 크겠지. 수증기. 그 다음은 얼음이 커. 그리고 물이 제일 적어. 혹시 너희들 물에다가 얼음 넣으면 얼음 뜯나 깔아 안 뜯나? 떴어. 그게 이유가 뭐냐면 물에다가 컵에 물 담아놓고 얼음 넣으면 얼음이 둥둥 떠 있는 거라. 그래서 뭐 빙산 이런 것도 위로 떠 있는 것보다 밑으로 깔아앉는 게 한 9배, 11배, 1대 10 이 정도로 밑에 게 크다는 거지. 그래서 물보다 얼음이 부피가 크구나. 오, 쌤이 고체인데요. 그치. 기체고, 고체고, 액체고. 이게 예외야. 물만 예외야. 다른 거는 이렇진 않거든. 다른 거는 부피가 기체, 액체, 고체가 되는데 얘만 고체가 희한하게 밀도가 크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다 하긴 그런데 얼음이 물보다 부피가 커서 떴기 때문에 지구상에 생물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되게 추워. 되게 추울 때 지금 강물이 얼었는데 강 속에는 얼었게 안 얼었게? 안 얼었어. 위에 얼음은 떴는데 밑에 물은 안 얼었으니까 물고기들 안 죽지. 뭐 그런 것도 있다. 이랬지. 그래서 온도 압력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 이게 예외적으로 그럼 밀도는 누가 제일 커? 물이 제일 크겠지. 그치? 부피는 수증기가 제일 컸잖아. 그럼 반대로 밀도는 수증기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얼음이고 그리고 물이 밀도는 제일 크니까 물이 밑에 얼음이 떠 있는 거겠네. 얼음이 떠 있다. 이게 얼음이 떠 있다. 밀도가 작으니까 떴지. 됐습니까? 됐어. 그럼 어쨌든 온도 압력에 따라 밀도가 좀 바뀔 수가 있다. 그 예외적으로 첫 번째 물이제. 하나만 더. 반드시 기체는 온도,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잘 변한다. 들어본 적 있나 없나? 기체는 온도,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아주 잘 변해. 아주 잘 변해. 그래서 기체의 밀도는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표시해줘야 된다.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표시해줘야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면 기체의 밀도다. 기체의 밀도. 요거 자체가 시험 문제 돼. 그러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 밀도탑. 그러면 일부러 쌤 얼음이 떴다 가라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5번에 밀도탑. 액체하고 고체하고 몇 가지를 이렇게 넣었어. 그랬더니 그래 이렇게 액체가 있고 고체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용 뺄게. 이런 식으로 했었다. 밑에서부터 A, B, C, D, E. 위로 가면 밀도가 크다, 작다? 작다. 위로 가면 떴다, 뜬다. 밀도가 작다. 이게 다른 말로 어떻게 되면 크기가 같을 때 위에 떠 있는 것들
크기가 같다. 질량이 클까 작을까? 똑같은 크기인데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게 밀도니까 질량이 작다. 그러나 위에 있는 건 크기가 같을 때 질량이 작더라. 부피당 질량이 작다. 그러니까 그럼 아래쪽에 있는 건 질량이 같다면 질량이 같은 경우 부피는 A가 클까 B가 클까? 생각해보자.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하자. 아하, 밀도가 크면 부피는 작다. 하나는 똑같고 나머지 두 개 비교할 거거든. 됐지? 그럼 질량이 같다. A, B는 부피는 어떤데? 라고 하면 밀도하고 부피는 반대지. A가 밀도가 같지? 그러면 A가 부피는 작다가? 그치.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처럼 작고 무거운 거, 단단한 거. 이런 의미란 거지. 요게 시험 문제 납니다. 액체 탑처럼 나오면. 됐지? 그러면 만약에 이거 밀도가 4.9야. 얘 밀도, 이 액체 밀도가 1.6이 돼. 됐지? 그러면 만약에 문제를 안 낼까? 이게 단위가 그램 퍼 밀리리터이다.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이다. 만약에 어떤 물체 20ml 물이 있는 데다가 물금 실린더에다가 20ml 물에다가 어떤 물체를 여기다 통당 넣었대. 근데 나중에 물이 27ml가 되었다. 됐나? 이게 28g인 거야. 28g. 28g짜리 어떤 물체를 물이 20ml 있는데 27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거 20ml도 필요 없고 27ml도 필요 없지. 왜냐하면 물이 20이 있었는데 얘가 27이 됐으니까 실제로 물체가 들어가면서 증가한 부피가 얼마? 그게 물체의 부피겠지. 맞지? 그러면 어떤 물체 28g이지만 이렇게 물이 있었었고 나중에 되었으니까 물체 부피는 얼마? 부피는 27 빼기 20 ml였지. 결국은 얘는 몇 ml? 7 ml잖아. 그럼 어떤 고체 봉당 담궜는데 부피가 늘어났고 질량이 있었으니까 이 물체 밀도는 얼마? 부피분의 질량 부피가 얼마? 7ml 질량이 얼마? 28g 얼마? 4g per ml지. 요거 넣으면 어디에? 아하, B하고 D 사이에 여기 있겠네. 가능하겠나? 그치, B, D 사이에 존재할 거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도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됐어. 그러면 마지막에 6번 밀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했냐? 우리가 밀도를 이용한 예가 있어. 밀도를 이용한 예. 첫 번째, 구명조끼. 나는 밀도가 바닷물보다 수영장 물 밀도보다 내가 밀도가 커. 깔아앉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데 밀도가 작은 걸 갖다가 내하고 입고 있으니까 보태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구명조끼 밀도가 작은 걸 이용해서 내가 뜨도록 한다. 두 번째, 납벨트. 누가 납벨트 매냐면 잠수부 또는 해녀
물 속에, 바닷물 속에, 바닷물은 밀도 되게 커서 사람도 더 내려가기 힘들거든. 근데 거기 내려가야지 해산물을 채취하잖아.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납벨트를 매. 몸이 깔아앉기 쉽겠지. 그럼 들어가면 다 주었지? 납벨트 푼다. 그럼 내 몸이 가볍지? 얘 뜨듯이. 내 몸이 뜨면 이거는 따라서 들고 올라올 수 있는 거라. 이랬나? 그래서 해녀들이 막 허리 아프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납이 되게 무거운데 그걸 허리 메고 들어가니까. 밀도가 큰 거 이용한 거다. 됐지? 세 번째 또 우리 밀도 이용한 게 뭐냐면 혹시 가스 누출 경보기. 가스 누출 경보기. 요즘은 우리 집에서 인덕션 레인지 많이 쓰는데 가정에서 특히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게 LNG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좀 미안한데 엄마 요리는 NG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Liquefied Natural Gas. CH4 메테인이야. 이게 메테인을 파이프로 공급을 하는 거라. 근데 이건 되게 가볍거든. 가벼워. 그래서 주방에 가스 쓰는 주방이라는 이런 데 보면 매달은 아닌데 한 2달에 한 번 이렇게 점검하러 와. 점검하러 와서 가스 누출 경보기도 점검하고 가스 이제 뭐 보일러실 이런 데 점검 다 하고 가거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이게 누출 경보기가 여기 위에 천장 쪽에 있어. 왜냐? 얘는 공기하고 LNG하고 하면 밀도가 공기 밀도가 더 커. 얘가 작아. 위로 뜨는 거지. 이래나 그럼 여기 가스가 새도 우리 못 느껴. 위에 떠 있으니까. 그 누출, 경보기, 감지기 이런 게 위쪽에 천장 쪽에 있다. 천장 쪽에. 천장에 있다. 누구 거는 LNG 거 하나만 기억하면 나중에 LPG는 반대다. 붕어빵 아줌마 굽는 거 그 LPG는 무거워서 깔아앉아 있거든. 바닥 쪽에 있어. 그래서 우리 집에 거만 기억하면 LPG는 반대더라. 이렇게. 이러겠지? 자, 그리고 이제 뭐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데 이거 말고 또 뭐 있지? 혹시 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가 났어. 바닷물이 밀도가 크나 기름이 밀도가 크나? 바닷물이 밀도가 커. 그러니까 얘는 깔아앉은 이유가 떠 있겠지. 떠 있으니까 올 펜스 이용해가지고 위쪽에만 싹 막아도 확산을 막을 수가 있는 거야. 확산을 막을 수가 있다. 됐지? 마지막. 혹시 어릴 때 너가 풍선 잃어버린 거 없나? 잃어버린 적 있을까? 나 엄청 울었는데 공원 가서 엄마 쫄라서 샀는데 뭐 쥐고 있다가 언니에게 잠깐만 잡아줘 했는데 손에 어긋나서 하늘로 날아가면 우리 엄마 사준 건데 딴 애가 갖고 놀겠네. 이런 생각인데 헬륨 풍선은 위로 떠. 그런데 우리 아빠가 불어준 풍선은 바닥에 깔아앉아 있는 거야. 왜? 이산화탄소 기체는 무겁거든. 헬륨 기체는 두 번째로 가볍잖아. 그치? 그래서 헬륨 기체가 든 풍선은 위로 뜨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든 거는 바닥 쪽에 턱 내려와 앉아있다. 이러겠나? 그래서 장식용 풍선 이런 건 위에 천장에 매다는 건 헬륨 풍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도 밀도를 이용한 거다. 뭐 비행선, 광고용 풍선 이런 것도 헬륨 넣어놓는 게 밀도 작은 거, 공기보다 밀도가 작다. 공기보다 밀도가 커서 깔았는데 이렇게. 이러겠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됐나? 밀도 실험은 얘기 못했는데 아마 요거 응용해서 할 수 있지 싶다. 마지막으로 지금 요 말 한마디만 할게. 혹시 있잖아, 분필 있잖아. 큰 분필이 있고 작은 분필이 있거든. 어느 게 밀도가 크게? 똑같은 분필로 할게. 어느 게 밀도가 크게? 같게. 왜냐? 쌤이 예전에 이게 틀린 적 있는데 딱 부쉈어. 쌤 부피가 작아졌네요. 맞아. 근데 부피가 작아졌지만 질량도 작아진 거야. 얘는 요거 두 개 비교하면 이거 조금 더 커요. 하지만 얘는 부피가 큰 만큼 그만큼 질량이 큰 거거든. 같은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같을 거다. 이해되겠지? yes. 여기까지.